영상을 보는 내내 혹시 제가 아는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아는 분이 나왔습니다. 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 두 번째 이야기 잘 보셨는지요? 태어나서 미국은 처음이라는 임영웅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 밥을 먹는 모습도 콘서트를 준비하는 모습도 팬을 기다리는 모습도 참 예쁜 임영웅 씨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LA 콘서트 때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내내 혹시 제가 아는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무척이나 했었습니다. 팬을 생각하는 임영웅 씨 모습을 보면서 그 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울컥하기도 했었는데요. 임영웅 씨를 따라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인터뷰하는 팬분들을 보면서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는 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LA에서 영화 개봉 때문에 인터뷰했던 순진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장면이냐면 실제로 저는 LA 살거든요 하면서 너무 기다렸다. 와줘서 정말 고맙고 다시 또 오면 또 올 거고 어디든 가도 또 따라가고 싶을 만큼 너무 좋아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티셔츠를 들고서 인사하던 바로 저분이 박순진 님입니다. 순진 님이 나오신 영상을 보고 정말 가슴이 벅차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히어로 EDM 버전이 끝나고 나서 이 스탠딩을 하려면 무릎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임영웅 씨 얘기 뒤에도 이 박순진 님의 모습이 잡혔었는데 옆에 계신 분들도 마치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박순진 님께 미리 한번 연락을 드렸었어요. 마이 리틀 히어로 두 번째 이야기가 방송되기 전에 부대찌개 먹방이 나온다고 예고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대찌개 먹방하는 모습을 보시면 거기가 어딘지 저한테 좀 말씀을 해달라고 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제 LA 사시는 분들은 거기가 보시면 어딘지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좀 부탁을 드렸죠. 영상에서 부대찌개 먹방이 나오면 거기가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미리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송되고 나서 카톡이 왔습니다. 야식나라라고 하는 식당인데 오픈이 오후 4시 30분이다. 왜냐하면 다른 곳들은 찌개 냄비가 동그란데 이 야식나라라고 하는 부대찌개 집은 찌개 냄비가 네모나대요. 그리고 이 몰에서 임영웅 씨가 머리를 하셨다는 말들도 있었다면서 거의 확실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나중에 답을 주셨더라고요. 야식나라라고 하는 식당에서 임영웅 씨가 그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식나라 사장님께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목은 임영웅 씨가 왔다 간 야식나라입니다. 오픈도 하기 전에 손님께서 전화 주셔서 대뜸 임영웅 씨가 밥 먹고 간 곳 맞나요? 라고 물으셔서 얼떨결에 맞는데요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왜 갑자기 무슨 일이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출근하고 알았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라는 프로에 저희 가게가 나왔었다는 걸. 로고나 상호명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용케하시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이 오픈하기 전에 전화하신 분이 바로 박순진 님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확인하느라고 전화를 하셨던 거래요. 임영웅 씨가 공연 때문에 LA에 미리 며칠 전에 오셨다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신 건 도착하고 다음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알고 찾아오신 건 아니었고 우연찮게 오픈 준비하러 가게 나오는 길에 임영웅 씨 팀이 점심을 멀리 가실 수 없다고 아무거나 해주실 수 있냐고 해서 저희도 오픈 전이라 찬밥 덮여드려야 되고 새밥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밥집이 아니라 반찬도 없는데 그래도 괜찮으시면 해드린다고 해서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혼자서 부대찌개랑 저희 집 제일 많이 나가는 메뉴 뭐냐고 물으셔서 닭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드셔보시겠다고 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임영웅 씨가 닭발을 멈출 수 없다 그러면서 잘 먹잖아요. 부대찌개는 저희 집 방송에 보이는 그 사이즈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던데 임영웅 씨도 깜짝 놀라잖아요. 아마도 햄 추가에 라면사리 추가가 아니었나 싶네요. 닭발은 맵기 2번을 드셨어요. 이게 매운 게 있군요. 고추무침은 직원들 반찬 만들어 놓은 거 드렸고요.
밥은 찬밥을 데워서 같이 덜어 드시라고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이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카메라 들고 있었지만 이렇게 방송에 나갈 줄 미리 알았다면 예쁘게 담아드릴 걸 하는 후회도 살짝 했어요. 이미 한참 늦었지만요. 자막에 나오는 1인분 이야기는 아마도 LA 음식이 푸짐한 것 같다는 좋은 의도의 말씀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날 만나서 이야기 나눠본 임영웅 씨는 무척 예의 바르고 소탈했고 정말 친정 조카같이 막내 동생같이 이민을 어떻게 오셨는지, 장사는 얼마나 하셨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어봐 주셨고 첫 LA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들려주시고 남은 음식도 숙소에서 드신다고 싸달라고 하셔서 싸드렸습니다. 음식값 계산하신다고 해서 찬밥 데워드리고 음식값 받으면 제가 너무 불편하다고 여러 번 주신다는 거 끝내 안 받고 좋은 공연 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멋진 추억으로 제게 돌려주셨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서 또 오시면 그땐 꼭 따뜻한 밥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제가 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오늘 제가 미국에 와서 20년 넘게 전화 개통하고 제일 많은 연락을 받아서입니다. 본의 아니게 부대찌개 1인분 이슈요. 저희 집은 16, 7년째 장사 중이지만 3번이나 가게를 옮겼고 광고나 인스타, SNS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많이 알지 못해요. 오랜 단골들, 국물 닭발이나 불족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정도? 그리고 이 미씨 USA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에 임영웅 씨와 연관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제 아버지가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나셔서 몸의 반을 못 쓰시고 말씀도 못 하시고 투병 중이신데 방송으로 잠깐이라도 딸과 사위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맛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제 원픽은 장민호 씨였지만 그런 저까지도 팬이 되게 해주신 임영웅 씨의 다음 공연은 저도 꼭 영웅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야, 공연이 끝나고 찾아주셨던 시애틀 미씨님들께도 안부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경기에 힘내시고 한인 식당들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뜨뜻하든지 본인이 미스터 트롯에서는 장민호 씨가 원픽이었는데 이런 저까지도 팬이 되게 해주셨다. 참 임영웅 씨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네, 마이 리틀 히어로를 보면서 아마 여러 추억이 떠오르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 부대찌개집에서 진짜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요 내용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가 LA의 콘서트의 모습을 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추억을 소환해 주셨어요. 이석현님께서 저희들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임영웅 씨가 그 머물렀던 라브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힙한 카페가 많고 맛집이 많다라고 영상에서 소개가 됐었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알려주셨어요. 임영웅 씨가 쇼핑하러 간 곳이 그로브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반젠노블 서점도 있고 앨범 가게도 있다고 하셨고요. 또 임영웅 씨가 그 밥 먹은 식당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임영웅 씨가 쇼핑을 갔던 곳이 LA 코리아타운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LA 다운타운 중심에서도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쇼핑몰이래요. 그로브몰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LA에서 가까워가지고 여행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주말이면 많은 여행객들과 현지인들이 붐비는 곳인데요. 분수랑 잔디도 있고요. 미국 감성을 느끼시기에 참 좋다고 합니다. 카페와 레스토랑도 있고요. 치즈케이크 팩토리도 여기 있다고 하네요. LA에서 가장 유명한 컵케이크 가게도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인데 여기가 의류 브랜드랑 운동복 매장인 나이키 브랜드가 굉장히 크게 있어서 많이들 들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수를 사이로 길의 양옆에 선이 나 있는 건 작은 트롤리가 다니는 곳이고요. 임영웅 씨가 이제 조깅 룩을 쇼핑하러 가자 그러면서 갔던 그로브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요. 옆에
파머스 마켓도 있다고 합니다. 이명웅 씨가 LA 콘서트 갔을 때 파머스 마켓에서 쇼핑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파머스 마켓도 바로 이 옆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명웅 씨가 앉아 있었던 식당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아주 유명한 LA 유명 맛집이라고 합니다. 리퍼블리크라고 하는 곳인데 브런치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석현님이 리퍼블리크 브런치로도 굉장히 유명해서 줄 서서 기다렸다 먹었다라고 하십니다. 베이커리나 빵들이 화면을 보니까 와 너무 맛있겠더라고요. 오픈 키친과 빵 만드는 공간들이 있고요. 창가 쪽에는 바 형태의 탁자가 있고 창가 옆에 4인용 탁자들이 쭉 보입니다. 그리고 이명웅 씨가 밖에서 앉아 있었을 때 모습을 보니까 바깥에도 의자랑 탁자가 쭉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바로 여기서 식사를 했다는 건데요. 마이 리틀 히어로를 보니까 이렇게 명소를 보기도 하네요. 이명웅 씨가 다시 LA에서 콘서트를 한다면 저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날 마이 리틀 히어로에 보면 사실은 이명웅 씨 덕분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걸 보고 이명웅 씨가 굉장히 기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축도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콘서트를 할 것 같은 뉘앙스의 인터뷰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LA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이제 9시 뉴스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아마 이명웅 씨를 따라다니면서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이명웅 씨가 LA가 처음이었던 것처럼 처음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영신님께서도 그날 LA 콘서트 때 에피소드를 보내주셨는데 미국에 간 거기 때문에 이틀 동안 공연을 2번 다 보셨다고 합니다. 자리가 토요일은 2층, 일요일은 3층이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공연장만 갈 수 있다면 음악이 딱 시작되는데 벌써 소리가 다르다 싶었대요. 런던 보이는 노래가 몸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쑥 밀려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명웅 씨가 음향이 좋다고 했잖아요. 2층인데도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잔잔한 음악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1층에서 본 영웅시대 분이 다음날 2층에서 봤는데 소리는 3층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피소드도 하나 전해주셨는데 3층 1열에서 본다고 들떠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언니분 의자가 나사가 잘못됐는지 망가져서 스텝을 불러서 보여주셨대요. 번역기로 일행이 몇 명인지 모두 옮길 수 있는지를 물어봐서 오케이 했더니 그 4명이 사이드 돌출석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보실 수 있게 배려를 해줬답니다. 우리들은 함성을 지르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위에서 이렇게 찍는 사진이 가능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정말 드론처럼 이명웅 씨를 따라다녔다고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냄새가 다른 것 같은 그 공연장에서 멋지게 공연하는 이명웅 씨 모습을 마이 리틀 히어로 2번째 이야기에서 다시 보게 되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All of Me를 부르는 이명웅 씨가 너무 좋았는데요. 그걸 현장에서 못 봐서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반가웠습니다. 오늘도요 반짝반짝하는 이명웅 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6월 16일이 이명웅 씨 생일이죠. 그래서 앵커리 똑TV와 히어로이너스가 함께하는 오픈 스튜디오에서 생일 이벤트를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16일에는요 좀 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